당신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 고생 끝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밤을 새운 날들, 쉬지 않고 일한 주말들, 포기하지 않고 버틴 시간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 고생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느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속에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한 노동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가난과 부를 가릅니다. 고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존일 뿐입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두 발로 뛰었습니다. 머리보다 몸을 먼저 썼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준으로 버텼고 책임으로 버텼고 판단으로 벌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땀을 흘리면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하지만 정주영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생이 길어질수록 낙은 오히려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이 버틴다고 많이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평생 고생만 하다 끝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가난하게 생을 마친 사람. 그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된 길을 걸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준이 없으면 반복일 뿐입니다. 성실은 기본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정주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고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불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발선이었을 뿐입니다. 부는 방향과 책임의 합입니다. 그를 만든 것은 고생 그 자체가 아니라 고생을 견디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부의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정주영은 무작정 오래 일하는 사람보다 짧게 일해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보다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고생으로 승부 보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허리 휘도록 일하고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벌어도 끝에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정한 잣대, 남이 정한 시스템, 남이 정한 보상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고생의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무작정 뛰지 않으니 게으르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일이 아니라 기준이 돈을 만든다는 것을, 몸이 아니라 선택이 불을 부른다는 것을. 이 세상은 고생한 만큼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부의 설계가 시작됩니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정주영이 강조한 것은 바로 효과성이었습니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결국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고생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주영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됐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건 고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 일해도 더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참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주영은 한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내 선택은 맞았는가? 아니, 기준은 있었는가? 부를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선택입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분노, 질투, 초조함으로 내린 판단은 결국 대가를 청구합니다. 정주영은 그런 대가를 수없이 치르고 나서야 사람을 기준에 넣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결과가 아니라 태도,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욕심보다 책임이 앞서는 사람인지 그게 보이면 일이 보였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고생이 길어지고 부는 멀어졌습니다. 정주영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선택만 하자.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만 곁에 두자. 그 기준만 지켜도 인생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기준 위에 서면 고생은 자산이 되고 실패는 설계가 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고생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처음엔 정주영도 버텼습니다. 안 되면 더 하고, 모르면 더 배우고, 깨지면 더 달렸습니다. 그게 정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쉽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버티는데 익숙합니다. 하던 일 계속하는 건 쉽습니다. 익숙한 고생은 익숙한 만큼 위안이 되니까. 하지만 그게 결국 가장 위험한 고생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생은 계속해도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버티는 고생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고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남의 시스템 안에서 내 체력만 깎이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시스템을 짜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허리를 굽힙니다. 정주영은 두 번째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생이 나중에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따져야 합니다. 자유를 향하지 않는 고생은 종속입니다. 그리고 종속은 늘 삶의 선택권을 빼앗아 갑니다. 정주영은 행동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힘든가보다 바뀌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의 행동이 과거를 반복하는 건지 미래를 설계하는 건지 단 한 걸음이라도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다면 그 고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버티는 게 아니라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정주영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바꿨고 기준을 바꿨고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던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섭고 두려웠지만 결국 그 한 번의 변곡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고생은 구조를 바꿀 때 자산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든데 못 그만두냐고 물었습니다.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이건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건 바꾸는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꾸고 있습니까? 정주영은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며 한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남고 남들보다 2배로 일했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왜일까요? 결과는 얼마나 고생했는가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일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정주영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 했고 모든 걸 기억하고 모든 걸 자기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시스템 없이 에너지로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구조 안에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정주영은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일만 남깁니다. 자신을 소모하는 루틴은 과감히 지웁니다. 결과가 없는 피로감은, 성과가 없는 충성심은 언젠가 나를 가난한 모범생으로 만듭니다. 정주영은 자신의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일의 흐름, 사람과의 관계, 개입하는 방식까지. 반복되는 실수는 자동화했고 필요 없는 결정은 규칙으로 대체했습니다. 모든 피로는 설계의 오류였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그 고생의 경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 길 끝에 결과가 없을 거라면 그건 멈춰야 할 타이밍입니다. 계속하면 언젠간 될 거란 희망보다 어떻게 해야 지금 바로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시스템의 정확도에 비례합니다. 정주영은 일을 바꾼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부는 한 번 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는 반복 가능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즉 다시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자산이 됩니다.
한번 운 좋게 된 거라면 그건 행운이지 자산이 아닙니다. 정주영은 고생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 그 원인을 기억했고 성과가 났을 땐 그 과정을 정리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더 빨리, 더 쉽게 움직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느립니다. 정리하고 정비하고 구조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 번만 구조를 만들면 그 이후의 고생은 줄어들고 결과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삶이 바뀝니다. 고생이 줄었는데 성과는 늘어납니다. 노동은 줄었는데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아, 이게 되는 구조구나. 그때부터는 그 구조를 키우는 일만 남습니다. 단순히 고생의 양이 아니라 그 구조의 반복 횟수가 부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리를 이자 계산할 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행동도 선택도 복리로 작동합니다. 좋은 시스템은 반복할수록 강해지고 나쁜 습관은 반복할수록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모든 일에 복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복리를 가능하게 하는 게 회복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될 때만 작동하는 구조는 진짜가 아닙니다. 한번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설계가 진짜 자산입니다. 정주영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 관계, 시간표까지 다시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완했습니다. 그 덕에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고 같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리의 조건은 성장보다 회복입니다. 정주영은 거기서 부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복구의 속도가 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부는 결국 돈이 아닙니다. 돈은 소모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상태입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고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를 스스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부입니다. 고생은 그 선택권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남이 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해야 하는 일에 매이고 버텨야만 하는 관계를 감당하며 사는 날들이 쌓이면 삶은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게 진짜 가난입니다. 정주영은 부를 쫓은 게 아닙니다.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일할지, 언제 멈출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건 돈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고생을 설계로 바꾸고 설계를 반복으로 만들고 반복을 회복력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그게 쌓이고 나니 부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압니다. 부는 내가 만든 선택지의 총합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그 여유와 기준이 부를 만듭니다.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부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삶 전체가 구조화되어야 부는 유지됩니다. 그날그날 고생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을 쌓아 삶을 설계로 바꾸는 사람만이 부를 갖습니다. 정주영은 아침마다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삶을 바꾸는 설계인가? 아니면 그저 버티기 위한 고생인가? 그 질문이 그를 바꿨습니다. 하루를, 시간표를, 인간관계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삶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설계로 살아야 지속됩니다. 감정은 부를 못 만듭니다. 계획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부로 이끄는 건 나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돈도, 사람도, 시간도. 정주영은 구조부터 세웠습니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이 쌓여도 결국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지금의 고생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하다면 버티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설계가 있다면 그건 갇힌 게 아니라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계가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반복을 만들고 그 반복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결국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생은 노동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구조화된 확신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남는 게 달라집니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키웁니다. 고생을 구조로 바꿔낸 사람만이 결국 부를 쌓습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부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운이 준비된 자를 만날 때 기회가 된다. 정주영이 만든 것은 바로 이 준비였습니다. 고생으로 만든 준비가 아니라 설계로 만든 준비였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하고 있습니까? 고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결국 자유를 얻습니다. 정주영은 말합니다. 고생만으로는 안 된다. 그건 생존일 뿐이다. 부는 생존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오늘부터 당신의 고생을 점검하십시오. 그 고생의 기준이 있는지, 방향이 있는지, 구조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설계를 시작하십시오. 고생을 반복하지 말고 구조를 반복하십시오. 시간을 쓰지 말고 기준을 쌓으십시오. 에너지로 버티지 말고 시스템으로 작동하십시오. 정주영이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16살 소년 시절 그에게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쌀 포대를 정렬하고 글씨가 보이게 배치하던 그 작은 습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배달표를 정확히 쓰고 약속 시간을 지키던 그 작은 책임. 그것이 구조였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배달을 나가던 그 일관성. 그것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준들이 모여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구조들이 쌓여 엄청난 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준 하나를 세우십시오. 작은 구조 하나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하루를 설계하십시오. 일주일을 구조화하십시오. 한 달을 시스템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루씩 쌓아가면 1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고생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설계는 선택한 사람만이 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부를 결정합니다. 정주영은 고생으로 시작했지만 설계로 끝냈습니다. 노동으로 시작했지만 시스템으로 끝냈습니다. 가난으로 시작했지만 부로 끝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고생을 멈추고 설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주영의 삶이 증명합니다. 고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고생을 설계로 바꾼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당신의 고생에 설계를 더하십시오. 당신의 노력에 구조를 더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에 시스템을 더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바뀌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는 고생의 대가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설계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고생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설계는 선택한 사람만이 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계속 고생만 하는 길과 고생을 설계로 바꾸는 길. 정주영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